자, 지금부터는 아마 초보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던 선내기를 어떻게 시동을 걸고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조가 있기 때문에 수조를 현장이라 생각하고 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급 최경량 33kg 15마력 선내기이기 때문에 과연 얼만큼 무거울까, 얼만큼 가벼울까에 대해 궁금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일단 저를 기준으로 잡으실게. 저는 키는 188, 75kg. 굉장히 약간 좋게 얘기하면 호리호리한 편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마른 편이겠죠. 이렇게 일반 성인 남자, 30대 후반의 남자가 드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 내가 운영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조금 쉽게 판단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이는 나무 강목 프레임은 보트의 트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엔진 먼저 걸고 어떻게 운영하시는 차량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들 그립을 잡고요. 이쪽에 커버를 둡니다. 이렇게 선내기를 15마력을 드시고 아무래도 33kg다 보니까 기타 좀 무거운 선내기에 비해서 이렇게 들기에는 훨씬 조금 가벼운 편입니다. 이게 가장 큰 스즈키 15마력의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진이 이 트랜점의 클러프 나사를 꽉 조아줍니다. 이렇게 꽉 조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동봉되어 있는 아까 전에 제가 개봉기 때 보여드렸던 연료 탱크와 연료 호스입니다. 자, 연료 탱크에 보시면 큰 마개가 있고요. 이렇게 큰 마개에서 연료를 주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눈구미에 조그맣게 돌아간 나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에어벤트라고 해서 연료가 공기가 통해야지만 빨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안 할 때는 꼭 잠궈 주시고요. 사용할 때는 꼭 열어 주셔야지 연료통에 있는 기름이 엔진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투사이클 선행이 같은 경우 엔진 오일을 휘발유에 혼합해서 쓰는 그 프리믹스 타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 오일을 휘발유에 이렇게 섞어 주셔야 됩니다. 섞어 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휘발유 하시는 게 이 연료통에 섞으려고 하세요. 근데 연료통에 섞으시려고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이 혼합 비율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느끼시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한 가지의 팁, 엔진 오일과 휘발유의 연료의 혼합 비율은 50대 1입니다. 50대 1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싹 와닿진 않을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떻게 혼합을 해야 되냐? 제가 간단히 팁을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철물점에 가시면 한 발짜리 20리터짜리 기름통을 사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휘발유 20리터를 받고 여기에 엔진 오일 400ml, 엔진 오일 3의 한 병을 그대로 혼합하셔서 잘 흔들 사용하시면 50대의 혼합 비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섞인 혼합유를 섞어 주신 후에 이렇게 연료 탱크를 열고 제가 직접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혼합을 잘한 혼합유를 선내기에, 이 연료통의 용량은 24리터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20리터를 넣어주셔서 큰 문제 없으세요. 이렇게 연료를 부어서 사용을 하시다가 연료가 부족하다 그러면 필요하실 때 부어 쓰시면 되세요. 그러다가 이 말통에 기름이 혼합유가 없어졌을 경우 다시 20리터를 받아오셔서 한 병을 섞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드리는 팁 한 가지 더. 원래 혼합 비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휘발유 20리터에 엔진 오일 한 병을 섞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첫 선내기를 운영하실 때는 길들이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휘발유 20리터에 엔진 오일 한 병을 넣으시고 반병 정도를 더 넣으세요. 그렇게 휘발유 20리터를 쓰신 후에 그러면 당연히 반병이 또 남아 있겠죠. 그 남은 반병과 한 병을 다음 20리터에 또 한 번 더 섞어 쓰시는 겁니다. 엔진 혼합 비율을 50% 정도는 올려 사용해 주시면 첫 엔진들이 서로 부품이 마모되는 것을 많이 잡아줄 수가 있고요.
일종의 길들이기 중에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충분히 연료를 조금 더 붓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연료가 펑펑 올라올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요. 자, 지금은 시운전용이니까 제가 다 채우진 않고 조금만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료 마개를, 통 마개를 꽉 잠궈 주시고요. 이동을 하실 경우에는 이걸 꽉 에어벤트를 잠궈 주셔야 돼요. 근데 꼭 사용하기 전에는 이 에어벤트를 열어 주셔야지 기름이 빨려 들어가서 엔진으로 주입이 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엔진 시동을 거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연료통 연결하는 부위, 지금 연료 커넥터 부위에 연료 커넥터 끝 부위를 살짝 당겨 주시고 밀어 놓으시고 체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프라이머 벌브를 꾹꾹 눌러주십니다. 꾹꾹 눌러주시면 기름이 올라가는 게 손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약 5회에서 한 10회 정도 펌핑을 해주시면 딱딱해져서 안 눌러질 때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전면에 나와있는 이제 스로틀 레버를 조금 개방을 해줍니다. 이렇게 조금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동을 로프를 잡고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시동을 제가 다시 꺼는 방법은 핸들에 보시면 이 버튼을 꾹 눌리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 빨간 버튼을 꾹 누르셔도 시동이 꺼집니다. 또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원래 안전키의 역할인 안전키를 빼버리시면 시동이 꺼지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엔 저희가 첫 새 선액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펌핑을 잘했기 때문에 일반 시동이 걸렸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선액기를 쓰시거나 또는 사용기간이 좀 사용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위해서 간단히 좀 시동을 잘 걸리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동 루프를 당깁니다. 시동 루프가 안 걸릴 경우에 굉장히 한정적으로 초크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초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맨 처음에는 이렇게 펌핑을 해주세요. 펌핑을 해주시고 시동표를 또 당겨 봅니다. 그리고 시동이 안 걸릴 경우에는 이 초크를 바깥쪽으로 빼세요. 뺀 상태에서 시동 루프를 당기다 걸리게 되면 바로 넣어 주셔야 돼요. 이걸 초크를 너무 많이 쓰시게 되면 노킹 현상이라고 해서 오히려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노킹 현상에 대해서는 플러그를 교체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초크는 맨 처음 선회기를 받으셨을 때 새 엔진 시동을 거시거나 굉장히 날이 추운 날만 한정적으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정상적으로 스로틀을 개방하시고 로프를 당기시게 되면 대부분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이 걸리게 되면 RPM을 상을 낮추고 최소한 5분 정도는 예열을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열이 됐다고 제가 일단은 가정을 하고, 자, 보트에 이렇게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기어를 넣는 방법을 측면에 보시면 전진, 중립 R, F, N, R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보트가 가는 방향이 전진 기어고요. 이렇게 되면 기어가 들어가서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회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변속을 하실 때는 이제 중립, 그 다음에 후진을 가실 때는 이렇게 옆에 뒤로 레버를 제끼시면 전에 후진 프로펠러가 돌아가게 됩니다. 자,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이 또 중요하신 부분이, 항상 시동이 걸렸을 때는 이렇게 냉각수가, 지금 냉각수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냉각수가 나온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선회기는
순행식 엔진이기 때문에 프로펠러인 하부에서 냉각수를 끌어올려서 엔진 헤드를 시키고 나가는 순행식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냉각수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바로 즉시 선행기를 정지시켜 주시고 가까운 선행기 대리점에 문의를 하셔서 이상이 없는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점 꼭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어를 넣고 전진기어 또는 중립 후진기어를 넣고 운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다시 시동을 꺼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레버 보고 여기서 복습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선행을 운영하시다가 엔진을 들어야 될 경우, 자, 엔진을 들어야 된다면 어떻게 하셨죠? 이 레버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진을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엔진을 내리고 싶다. 여기 있는 레버를 내리시면 됩니다. 내리시고 몸쪽으로 살짝 당긴 다음에 내리시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기본적인 선행기 이렇게 시동 걸고 운용하시는 방법 잘 살펴보셨고요. 자, 선행기에 또 한 가지 이제 운용 방법 중 지금 보시면 여기 틸트 조절 핀이 있을 거고요. 이 핀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궁금하실 건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핀이 아래쪽에 꽂혀 있을수록, 아래로 있을수록 보트가 부상 활자를 경우에 선수를 내립니다. 그리고 요 위쪽으로 꽂혀 있을수록 선수를 부상 활자할 때 선수를 올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각도 조절 핀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저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핀을 조절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틸트 업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틸트업을 한 상태에서 이 레버를 눌러주십니다. 이 홈으로 눌러주신 후에 반대편에 있는 이거 보여줘. 여기 락을 풀고 빼시면 꺼지실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지금 1번에 세팅이 되어 있을 건데, 고무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번에 세팅을 하시기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꼭 어긋나게 하셔야지 주행 중에 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하시고, 정말 주의하실 점은 무리해서 하실 경우에는 은근히 이거를 놓치셔서 떨어뜨리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 경우 막상 이 부품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꼭 무리해서 하실 때는 주의하셔서 하시길. 왜냐하면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생각지 않게 그냥 쉽게 빼셨다가 팅 하면서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꼭 이 핀을 잘 잡고 무리해서 많이 진행하실 경우에는 교체하시면 되고요. 보통 1번이나 2번에서 운행하시면 아마 큰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자, 많이 이제 이 각도 조절 핀의 각도에 대해서 정보가 없고 싶으신 분들은 동남보트 전화 주시면 저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쓰시는지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